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정기기사 2014년도 3회 실기 기출 보건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폭 24m의 도로 양쪽에 2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지그재그식으로 배치하여 노면의 평균 조도를 5룩스로 한다면 각 등주상에 몇 루멘의 전구가 필요할지 계산하시오. 단, 도로면에서의 광속 이용률은 25%, 감광 보상률은 1이다. 자, 광속. 루멘은 광속의 단위죠? 자, 조명에서 광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펀데스, DES. 이 식에서 이 광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UN이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럼 광속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 감광 보상률 1이고요. E, 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평균 조도 5룩수 5.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자, 가로등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자, 가로등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지그재그 식으로 배치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등을 보면 이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가로등이 지그재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지그재그식 배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로 폭이 24m, 여기가 24m, 그 다음에 도로 양쪽에 20m 간격이랍니다. 요거는 가로등의 간격 20m 해서 이 가로등 한 개가 비치는 면적이 여기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등 한 개가 비치는 면적을 확인해 보면, 자,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면, 자, 여기 반대편 쪽 가로등은 이면적이 되겠죠. 이면적. 여기 가로등이 담당해야 할 면적은 이면적.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연장된다고 하면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등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한번 따져볼까요?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적, 여기 도로 폭이 되겠죠? 폭. 그러면 이 폭의 반이 될 거예요. 그죠? 이 폭의 반은 요 반대쪽에 있는 것이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폭의 2분의 1. 그러면 24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로 보면 이 폭의 반만큼, 여기도 이 폭의 반만큼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반 합치면 이 도로 폭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20m 하면, 자, 요 면적을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그래서 24 곱하기 2분의 1에 곱하기 가로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식에서의 면적은 도로 폭 곱하기 그 등 간의 간격, 도로 폭 곱하기 등의 간격의 2분의 1을 해서 그 면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로 폭과 도로 양쪽의 등의 간격의 2분의 1을 곱해줘서 이렇게 면적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 참고로 보면 도로 양측 배열과 지그재그식 배열은 도로 폭과 등기구의 간격의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로 중앙 배열과 도로 편측 배열은 도로 폭과 그냥 등기구의 간격만 곱해줘서 면적을 구한다는 거,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U는 조명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광속 이용률이 조명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죠? 그래서 0.25 곱하기 등의 개수는 지금 면적을 적용할 때 이 등 한 개의 개수로 등 한 개의 면적을 적용했죠. 그래서 등의 개수도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고 계산하면 이때의 광속은 4800 루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명에서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꼭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삼상 3선식 배전선로에 역률 0.8 출력 180kW인 삼상 평형 유도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부하단의 수전전압이 6000V, 배전선 1조의 저항이 6옴, 리액턴스가 4옴이라고 하면 송전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지 계산하시오. 자,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이죠. 자, 보면 송전단 전압 VS로 적어주고요. 보내주는 전압이 있으면 받는 전압이 있겠죠. 받는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내주는 전압이 110V였어요. 근데 받는 전압이 100V면 중간에 10V가 다운돼서 우리가 받은 거죠. 이 다운된 전압,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송전단 전압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할까요? 송전단 전압은 S죠? S. 수전단 전압에다가 이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송전단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100에다가 다운된 전압 강화 10V를 더해주면 보내준 전압 110V를 알 수가 있듯이 이렇게 계산하면 송전단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전압 강화를 알아야겠죠. 문제에서 보면 수전 전압, 우리가 받는 전압은 문제에 줬어요. 그러면 전압 강화를 구해서 여기 6000V에다 더해주면 보내준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삼상에서의 전압 강화 공식은 이렇습니다. 예, 루트 3 전류, 흐르는 전류의 가로 저항 곱하기 역률, 그 다음에 지상 역률일 때, 역률이 늦은 역률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진상 역률, 빠른 역률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자, 요렇게 해주고요. 문제에서 저항 줬습니다. 저항 6옴, 리액턴스 4옴, 네, 코사인 세타 역률 0.8 줬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죠. 예, 그래서 사인 세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류만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구해서 여기다 적용하면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출력을 줬네요. 출력 킬로와트를 줬습니다. 그럼 킬로와트의 단위 유효전력이라고도 하죠. 요거 우리 어떻게 구하죠? 삼상에서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넘어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류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네, 이런 공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180kW, 킬로와트를 와트 단위로 변경해 줄 때는 10의 3승을 곱하죠. 그래서 전류 I는 18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이때의 이 V는 수전 전압이에요. 내가 받아서 쓰는 전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 전압 6000V 적용하고요. 역률 문제에서 0.8 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전류는 21.6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전압 강화는 루트 3 곱하기 전류 21.65 곱하기 저항 6옴 곱하기 역률 0.8 플러스 리액턴스 4옴 곱하기 사인,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한 값에다가 수전단 전압 6000V를 더하면 이때 보내주는 전압은 6269.992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반올림 한다고 해도 6269.99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자,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전압 강화 삼상에서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 부분에 6000, 이 전압은 내가 받는 전압이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6000분의 출력 18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저항 6옴
플러스 리액턴스 4 곱하기 역률 0.8 사인 세타 0.6 적용해서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한 다음에 6000V 더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부하 시에 콘덴서가 과대에 삽입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단답형이네요. 암기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과대에 삽입되면 앞선 역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네, 이 두 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또 추가해서 보면 설비 용량 감소로 과부하가 될 수 있다. 변압기 내부 온도 상승으로 변압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다.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내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전격이 5kW 50V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무부하로 하였을 경우 단자 전압이 55V가 된다면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은 몇 옴인지 계산하시오. 자,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을 구하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타여자 발전기라고 했죠.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 저항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자 저항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제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건데, 자, 보면 발전기가 전압을 유도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발전기가 전압을 유도하고요.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단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단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으면 여기에 10V 걸리고 여기에 20V 걸리면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 몇 볼트죠? 이거랑 더해서 30V죠. 그죠? 여기서 이 전압을 모른다 하면 이때는 어떻게 구하죠? 30에서 20을 빼면 여기 10V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식. E는 여기에 걸린 전압 20V, 여기를 그냥 V1이라고 할까요? V1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V2인데 이 V2는 V는 IR,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서의 저항값으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 여기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전류라고 하거든요.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V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자 전압.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V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자 저항을 구하라고 했죠. 네, 전기자 저항.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V 넘어가서 여기와 더해진 상태니까 넘어가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2에다가 전압 V를 빼주고요. 그럼 남는 건 얘만 남겠죠?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우리 얘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주면 식은 전기자 저항은 전기자 전류분의 유기기전력 마이너스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서 전류를 구해볼까요? 전류. I는 V분의 P. 우리 전력 구할 때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하죠. 문제에서 보면 전격 용량과 전압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류 I는 V분의 P로 해서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는 V분의 P 해서 전압 50V일 때 전격이 5kW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하면 이때 전류는 10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는 100A고요. 여기 문제를 보면 무부하로 하였을 때 단자 전압이 55V래요. 무부하일 때 여기서 보면 부하가 없으면 전류는 흐를 수 있을까요?
부하가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 여기에 전류는 0A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전에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역시 0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에서 전류가 0이니까 저항이 어떤 값을 가져도 여기는 0V죠. 그죠? 즉 0V 더하기 55V는 55V죠. 그래서 무부하일 때는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서로 같습니다. 네, 무부하일 때는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55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55V고요. 여기 E가 여기 55V고요. V는 전격일 때 50V라고 했죠. 그래서 50V. 왜냐? 여기 전류를 전격일 때 전류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격일 때의 전압값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유기전력 55V 마이너스 전격 전압 50V 하면 이때의 전기자 저항은 0.05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내용도 잘 나오는 유형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스스로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5번 주어진 표는 어떤 부하에 대한 자료이다. 이 부하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단 표준 역률은 0.8, 허용 전압 강화는 25%, 발전기 리액턴스는 20%, 원동기 기관 과부하 내량은 1.2다. 여기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고요. 가로 1번 전부하 정상 운전 시 입력에 의한 발전기 용량을 구하시오. 발전기 용량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참고 자료에 써놨죠? 발전기 표준 역률분의 전부하 특성 입력의 총합 하면 발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하 특성의 총합 킬로와트 단위죠. 그죠? 킬로와트 단위를 다 더해준 후에 역률을 나눠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킬로와트 전부하 특성의 입력 10 플러스 61.1 플러스 17.2 플러스 8.7의 표준 역률 0.8를 해주면 발전기 용량 121.25kV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가로 2번 전동기 기동에 필요한 발전기 용량. 기동에 필요한 용량이에요, 이젠. 자, 기동에 필요한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허용 전압 강화 분의 1- 허용 전압 강화 곱하기 발전기 리액턴스 곱하기 전동기 기동 입력 중 최대의 입력을 곱해주면 기동에 필요한 발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공식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허용 전압 강화 볼까요? 허용 전압 강화 보면 허용 전압 강화 25%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러면 0.25 적용하고 이것분의 1- 허용 전압 강화 0.25 곱하기 리액턴스 20% 줬습니다. 그러면 0.2 곱하고요. 여기 전동기 기동 입력 중 최대 입력. 이거는 표에서 구할 수 있죠. 표에. 기동 입력 최대 142.2네요. 그래서 142.2 적용하면 이때 전동기 기동에 필요한 발전기 용량 85.32kV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공식 암기해서 푸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3번 순시 최대 부하에 의한 발전기 용량. 자, 요것도 공식을 암기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K가 원동기 기관의 과부하 내량 곱하기 발전기 표준 역률 분의 부하가 최대가 되기 전 운전 중인 부하의 합 플러스 부하가 최대로 되는 순간 그 발전기입니다. 요거 발전기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발전기가 부담하는 기동 부하. 그러니까는 최대로 부하가 최대가 되기 전에 부하의 합이고 최대로 넘어갈 때 그때 그 부분만 발전기가 부담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거 발전기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자, 부하가 최대가 되기 전에 운전 중인 부하의 합. 자, 표를 보면 여기 기동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 세 번째일 때가 발전기에 최대 부하가 걸릴 때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부하가 최대가 되기 전에 운전 중인 부하. 부하가 최대가 되기 전, 그럼 1번이랑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입력 단위를 해서 요 두 개를 더해줘요. 그래서 조명의 출력 10 플러스 스프링쿨러 61.1 요렇게 더해준 거고요.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W0. 그리고 보면 부하가 최대로 되는 순간에 발전기가 부담하는 기동 부하 용량 곱하기 부하가 최대로 순간에 그 부하의 기동 부하의 역률. 자, 보면 최대로 될 때가 기동 순서가 이제 3번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3번을 보면 여기 있네요. 입력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 그죠?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에다가 기동 역률 0.4. 요것과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양수 펌프. 입력이 63kV 암페어 곱하기 역률 0.4 해서 두 개를 더해야 부하가 최대로 되는 순간 발전기가 담당하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역률 0.4 더하기 63kV 곱하기 0.4 해준 거고요. 여기 K 원동기 기간 과부하 대량 문제에서 1.2 줬죠. 그래서 1.2 곱하기 여기 발전기 표준 역률 0.8 해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 두면 117.813kV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쭉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변압기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다 발전기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W0와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그냥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대지 고유 저항률 400Ωm 직경이 19mm 길이가 2400mm인 접지봉 전체를 대지에 묻었을 때 접지 저항은 몇 옴인지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접지봉을 보니까 직경이 19mm 그리고 길이를 줬어요. 길이가 2400mm 그러니까 직경이 19 여기가 19mm고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400mm인 막대 모양의 접지봉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 모양의 접지봉을 이용했을 때 이때 접지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 적용을 하면 우선 고유저항이지요. 고유 저항률 문제에서 400Ωm 줬습니다. 그래서 400 나누기 2파이의 L이에요. 길이가 L. 길이 2400mm 줬죠. 기본 단위 미터로 환산해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ln 이거 자연 로그입니다. 이거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그냥 그거 누르시면 돼요. 예, ln r이면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직경의 2분의 1이죠. 직경 문제에서 19mm 줬어요. 그래서 19mm도 기본 단위 미터로 환산해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야죠.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이거 분의 2 곱하기 길이 2400에 10에서 마이너스 3승 곱해줘서 미터 단위로 환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때 저항은 165.125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165.135Ω이다. 자, 이 문제,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요 공식 암기하고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3150대 210V의 변압기 용량이 각각 250kVA, 200kVA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각각 2.5%와 3%일 때 그 병렬 합성 용량을 계산하시오. 자, 요거는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부하 분담을 계산하는 공식 있죠? 예,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부하 분담 시 공식은 이렇습니다. B 변압기가 분담하는 부하 분의 A 변압기가 분담하는 부하는 B 변압기의 용량 분의 A 변압기의 용량 곱하기 A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분의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 보면 B 변압기의 용량 200분의 A 변압기의 용량 250 곱하기 A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2.5% 분의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3% 적용하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변압기의 분담 분의 A 변압기의 분담은 2분의 3의 비율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을 정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두 개의 변압기 중에 큰 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A 변압기의 용량이 더 크므로 A 변압기 250kVA를 기준으로 해서 B 변압기의 부하 분담을 구하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요 아래 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A 변압기의 분담 분의 B 변압기의 분담은 요것도 R이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R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3분의 2 해서 A 변압기 분담을 넘겨서 곱해주면 B 변압기의 분담은 A 변압기 분담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변압기의 분담은 A 변압기의 용량 2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166.667k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자,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잖아요. 이 값은 B 변압기 용량보다 작습니다. 그럼 가능하겠죠? 그런데 B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A 변압기의 분담은 B 변압기, 여기서 B가 넘어가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2분의 3을 곱해줍니다. 여기서 B 변압기의 용량 200kVA를 적용해주면 200 곱하기 2분의 3 하면 약분돼서 100 해서 300이 되겠죠. A 변압기의 분담이 300이래요. 그런데 A 변압기 용량은 250kVA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00을 부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작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변압기, 용량이 큰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B 변압기의 분담을 계산하면 166.667kV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 용량, 병렬 합성 용량이라고 했죠. 이때는 A 변압기가 250kVA를 분담한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250 플러스 B 변압기가 분담하는 166.667 더해주면 병렬 합성 용량은 416.667kVA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부하 분담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네, 요거 암기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66kV 500MVA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인 발전기에 용량이 600MVA 퍼센트 임피던스가 20% 변압비가 66kV 대 345kV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 변압기 2차 345kV 측에서 단락사고 발생 시 단락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단락전류 구하라 문제죠. 이 문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자,
발전기, 여기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의 용량이 500MVA, 그 다음에 전압이 66kV, 퍼센트 임피던스가 30%. 그리고, 변압기. 여기가 변압기예요. 변압기. TR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600MVA. 그 다음에 변압비가 전압비를 의미하는 거죠. 66kV 대 345kV. 1차 측이 66kV, 2차 측이 345kV가 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20%인데 이때 2차 측,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되겠죠. 2차 측에서 단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때 단락전류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사고 지점에서 전원축으로의 모든 퍼센트의 임피던스를 더한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0%, 여기 20%라고 두 개 더해서 50%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로 정해 놓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 기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저는 600MV 암페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물론 여기 500MV 암페아가 있기 때문에 500MV 암페아로 기준을 정하고 계산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600MV 암페아로 기준을 정한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 보면 발전기는 500MV 암페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30%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600MV 암페아를 기준으로 정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방법,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용량 500MV 암페아죠.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 용량 600MV 암페아입니다.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30 해주면 이 발전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600MV 암페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6%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 여기 변압기는 600MV 암페아 기준으로 20%이기 때문에 환산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단락 지점에서 전원축으로 모든 퍼센트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우리가 환산한 발전기 퍼센트 임피던스 36에다가 변압기 20%를 더해줘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 적용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56%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전격 전류는 우리 P는 3상에서 루트 3 VI로 구하죠. 여기서의 전류를 구한다 하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의하면 루트 3 V 넘겨줘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루트 3 V분의 P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P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한 용량, 기준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600MV 암페아를 적용을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56%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루트 3 곱하기 단락이 일어난 지점에서의 전압 345kV죠. 네, 그래서 전압 345kV 적용해 주고요. 이거 분의 우리가 기준으로 한 용량 600MV 암페아입니다. 여기 전압을 킬로볼트 단위를 적용하면 여기 용량도 킬로볼트 암페아 단위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가볼트 암페아를 킬로볼트 암페아로 환산하면 10의 3승 곱해줘야죠. 그래서 600 곱하기 10의 3승 계산해 주면 이때 단락 전류는 1793.013 암페아다. 예, 반올림하면 답은 1793.01 암페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단락 전류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전격 전류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격 전류를 구해서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전격 전류 구할 때의 용량은 우리가 기준으로 한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때 기준으로 했던 그 용량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스스로 내가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다음은 기동보상기에 의한 전동기의 기동제어 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퀀스 문제네요. 시퀀스 문제는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답을 보고 시퀀스 도면을 암기한 후에 도면에 관련된 동작 설명을 도면에다 적용해서 하나하나씩 이해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보면 가로 1번 전동기의 기동 보상기법의 기동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사용되며 기동 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여 기동 전압을 낮춰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전동기가 정상 속도에 근접하는 시간을 타이머 시간으로 설정하여 설정 시간 후 기동 보상기 회로를 차단하고 전전압으로 전동기 운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전동기의 기동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멈춰져 있는 전동기를 회전시키려면 아주 큰 전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에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릴 때는 그렇게 전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은 멈춰져 있는 전동기를 작은 전류로 회전만 시켜줘요. 그럼 회전하겠죠? 그 회전된 상태,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회전 속도까지 전류를 더 투입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으로 전동기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동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동 보상기법이고요. 대표적인 게 Y 델타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 기동 보상기법이나 Y 델타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원리는 뭐냐면 처음에 투입되는 전압을 낮춰서 낮은 전류로 회전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 회전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 근접하게 회전을 하면 전전압을 투입을 해서 전격 전류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회전하는 게 기동 보상기법,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Y 델타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동 보상기법이니까 요 내용 머릿속에다 두고 요거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 가로 3번 보면 주회로에 대한 미완성 부분, 보조회로에 대한 미완성 접점을 그리는 문제인데요. 주회로는 이 부분을 주회로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회로는 여기 접점으로 동작하는 이 회로를 보조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풀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답안을 암기하고 그 암기한 회로를 동작 설명을 보고 하나하나씩 이해해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답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을 동작 설명을 보고 하나하나씩 이해해 가시면 돼요.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처음에는 얘가 동작해서 회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Y결선이 되겠죠. Y결선이 돼서 된 다음에 얘가 동작을 해요. 얘가 1번, 2번. 그러면 전원은 얘를 통해서 모터를 회전시킬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동 보상기가 전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전압이 낮춰지면 전류도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적은 전류로 회전을 시킨 후에 얘를 열고 얘를 붙여줘요. 그러면 전전압으로 회전을 하겠죠. 예, 순서는 이렇게 돼요. 더 자세하게 이제 보조회로 동작을 보면, 자, PB2를 누르면 52N이 여자된다. PB2를 누르면 신호가 이렇게 가서 비접점은 회로를 연결해주는 접점이죠. 52N이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되면 회로가 붙겠죠.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52N A 접점이 동작하여 52N이 자기 유지된다. 자, 여기서 보면 52N이 동작하여 52N은 자기 유지가 된다. 요게 자기 유지 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이 여자 돼요. 자, 52N 여기 있죠.
얘도 동작을 하겠죠. 얘도 회로를 연결해 주면 52N과 여기 B접점이니까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겠죠. 2번이 여자가 됩니다. 52N과 52 동작으로 기동보상계에 의해 전동기 기동. 얘가 여자 되면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 주겠죠. 그래서 전원은 이렇게 해서 전동기가 기동 보상기에 의해서 전동기는 회전하게 됩니다. 자, 3번 보면 52A 접점이 동작하여 52A 접점, 이 접점이 되겠죠. A 접점이 동작하여 52와 2번은 자기유지가 됩니다. 52와 2번은 자기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은 타이머예요. 문제에서 2번은 타이머라고 했습니다. 자, 2-A 한시 동작 순시복귀. 한시 동작 순시복귀는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을 하고 복귀할 때는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복귀해라. 예, 이런 뜻이죠. 접점이 동작하여 설정 시간 후에 52X가 여자된다. 자, 보면 한시 동작 순시복귀 접점 여기 있네요. 얘가 동작하면 설정 시간 후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시켜 주겠죠. 그러면 52X가 여자가 되겠습니다. 한 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여자. 52NB 접점 동작으로 52S는 여자 되지 않음. 자, 보면은 지금 52N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죠. 그때 얘가 여자가 되면 얘가 떨어지겠지만 얘가 여자 되기 전에는 얘가 동작했기 때문에 요 B접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소자되기 전까지는 얘가 이쪽으로 신호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2X A 접점에 의해 52X는 자기유지되고 52X B 접점에 의해서 52N은 소자된다. 자, 보면 52X의 A 접점에 의해 얘는 이렇게 자기유지가 되고 52X가 동작하면 여기도 동작을 하겠죠. 이 접점이 B접점이면 A접점으로 회로를 끊습니다. 그때 52N이 소자되고 이 회로도 붙을 거예요. 52N은 복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복귀해서 회로가 붙으면 이쪽으로도 신호가 가겠죠. 그래서 52S 역시 여자가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52NB 접점 복귀로 52S 여자. 그러면 얘는 복귀됐으니까 회로가 분리된 상태가 되고요. 얘가 회로를 연결해 주죠. 그러면 이때의 전압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예. 그래서 52S 여자 전전압으로 전동기 운전 유지.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신호가 다 끊기겠죠. 다 끊겨서 이 접점은 처음과 같이 복귀를 하고 전동기는 멈추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문제에서 준 기동 보상기법 시퀀스의 동작 설명을 말씀드린 건데요. 요거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씩 요 버튼도 한번 눌러보고 신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런 것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공부하시면 시퀀스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이 회로 꼭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동작 설명 보고 내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해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도면은 어느 154kV 수용가의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표와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요. CT의 전격도 좋네요. 가로 1번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MW, 수용률이 70%, 부하 역률이 90%일 때 도면의 변압기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는가? 자, 변압기 용량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메가와트, 와트 단위를 줬습니다. 그러면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고요. 와트 단위를 볼트 암페어 단위로 환산할 때 역률을 나눠주죠. 그래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해주고요. 역률을 나눠주면 변압기 용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1MW 곱하기 수용률
0.7 나누기 부하용률 0.9 하면 변압기 용량은 39.67MV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변압기 1차 측 DS 단로기예요.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몇 kV로 선정하여야 하는가? 자,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정해져 있죠. 154kV일 때는 170kV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 1.1분의 1.2를 곱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154 곱하기 1.1분의 1.2 하면 168kV 나오는데, 요거보다 좀 높은 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로기의 전격 전압 154kV일 때는 170kV라는 거 암기하고 가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 CT1의 B를 계산하고 CT의 전격표를 이용하여 선정하시오. 자, CT1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T1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의 전압은 변압기가 1차가 154, 2차가 22,900V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압은 154kV가 되겠네요. 요거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CTB는 이렇게 구하죠. 1차 전류 대 5A. 그래서 1차 전류에 1.25에서 1.5를 곱해서 이 사이에 있는 CTB를 선정해서 정하죠. 자, 그럼 1차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1차 전류, 자, 용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루트 3 VI.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넘어와서 나눠주죠. 그래서 루트 3분의 P. 여기서 이 용량은 문제에서 뭐 기준 용량이나 뭐 특별하게 정해주지 않는 이상 변압기 용량을 적용합니다. 자, 변압기 용량 우리 가로 1번에서 구했죠. 가로 1번 39.67MVA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용량은 39.67MVA를 기본 단위 볼트암페어로 적용을 하면 10의 6승 곱해야죠.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전압. 이 CT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전압은 154kV라고 했어요. 그래서 154 곱하기 kV를 볼트 단위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한 겁니다. 얘가 1차에 흐르는 전격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 전격 전류에다가 1.25에서 1.5를 곱하면 186에서 223A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CTB를 결정합니다. 문제에서 준 CT의 전격을 보면 186에서 223 사이에 있는 전류가 200A 있네요. 그래서 답은 CTB 1번은 200대 5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CTB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가로 4번. GCB 내에 사용되는 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가 사용되는지 명칭을 쓰시오. GCB, 가스 차단기죠?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는 SF6라고 육불화학이라고 하죠. 네, 육불화학. 그래서 SF6 가스다. 요거는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로 5번, OCB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A일 때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 자, OCB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OCB. 여기 있네요, 여기. 변압기 2차 측에 있네요. 변압기 2차 측 전압은 22.9kV입니다. 자, 22.9kVA를 기준으로 해서 차단 용량을 구하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이에요. 22.9kVA의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25.8kV죠. 이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암기입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압 22.9kV일 때는 25.8kV다. 요거 암기. 그래서 25.8kV 적용하고요. 문제에서 차단기 전류 23kA 줬죠. 그래서 23kA 적용하면 얘가 킬로볼트고 전류가 킬로암페어이기 때문에 단위는 메가볼트암페어. 얘가 10의 3승이고 10의 3승 두 개를 곱하면 10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메가볼트암페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27.8메가볼트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 6번.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VA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지 계산하시오. 자, 전격 부담 주고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임피던스는 전류의 제곱분의 전격 부담.
여기서의 전류는 과전류 계전기죠? 계전기는 CT에 2차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는 CT의 2차 전류 5A가 되겠습니다. 예, 5A. 그래서 5의 제곱분의 문제에서 준 전격부담 5V A 적용하면 이때 임피던스는 0.36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7번 CT7 1차 전류가 600A일 때 CT7의 2차의 비율 차동 계전기의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지 계산하시오. 자, CT 1차 전류가 600A일 때 2차 전류를 구해라. 예, 이런 문제가 되겠죠. 2차 전류는 1차 전류 곱하기 CTB 분의 1로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CT7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 CT7 변압기 2차 측에 있어요. 2차 측. 그 다음에 CTB는 1200대 5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잖아요. 근데 비율 차동기 계전기 결선은 어떻게 하냐면 변압기 1차가 델타 결선이면 이 1차 측에 설치되는 CT는 Y 결선을 하고요. 2차가 Y 결선이면 2차 측에 결선되는 CT는 델타 결선을 합니다. 근데 델타 결선이 된 CT의 2차 전류는 1차 전류 곱하기 CTB분의 1에 루트 3을 곱해줘요. 언제요? 델타 결선된 CT에서의 2차 전류를 구할 때예요. 루트 3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CT7은 델타 결선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2차 전류를 구할 때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1차 전류 600A라고 했죠. 600A 곱하기 CTB의 역수 1200대 5 곱하기 루트 3 하면 이때 2차에 흐르는 전류는 4.33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결선된 CT의 2차 전류는 꼭 루트 3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그림과 같이 전원, 전류계, 전압계, 저항의 기자재가 주어졌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전압, 전류계법으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를 작성하시오. 자, 예, 이 저항값을 측정할 때 이 저압에 걸리는 전압, 흐르는 전류 구할 때 예, 전압계는 이 저항과 이렇게 병렬로 해야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하면 이거 0V 나와요. 그죠? 그리고 전류계는 이 저항과 직렬로 연결해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류계를 이렇게 달았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측정이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로 연결을 해야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항 R을 구하는 식은 R은 I분의 V. 예, ohm의 법칙이죠.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한 공장에서 어느 날의 부하 설비의 1일 사용 전력량이 192kWh이며 1일 최대 전력이 12kW이다.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이 34A이었을 경우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 공장은 220V 12kW의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 자, 1번 1부하율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자,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자, 보면 최대 수용 전력 문제에서 1일 최대 전력 피크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12kW라고 문제 줬어요. 그래서 12분의 평균 전력은 1일 사용량에 24를 나누면 1시간의 평균 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일 사용량에 24시간을 나눠서 평균 전력을 분자에다 올려주고 곱하기 100 하면 식은 요거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요 12는 1분의 12 이렇게 정리가 되죠.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부하율은 66.6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 2번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자, 우리 삼상에서 유효 전력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역률이 코사인 세타예요. 얘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유효전력 P라고 두면 역률 구할 때 루트 3 VI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I의 P다. 그런데 최대 공급 전력일 때래요. 문제를 보니까 최대 전력일 때가 12kW랍니다. 그래서 요 P에는 12kW를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20V 곱하기 전류인데 문제에서 최대 전력일 때 흐르는 전류값이 34A랍니다. 그럼 전류 34A 적용하면 곱하기 100 해야 퍼센트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이때 역률은 92.6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직접 계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피레기에 관련한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피레기의 구빈 조건 4가지 암기사항이죠.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상용 주파 개시 전압 뭐냐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일 때 피레기가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이 전압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 전압이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전압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압을 감지를 해서 피레기가 방전을 시키면 네, 지락사고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상용 주파, 일상생활에서 일상으로 사용하는 그 전압에서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높은 게 좋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충격을 받았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 높은 전압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설비들이 그 전압을 다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좋겠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한 전압은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 방전을 시작할 때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데 방전을 시작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방전을 시작하면 이 변압기에도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겠죠. 그럼 회로는 이런 회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피레기와 변압기는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 바로 변압기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제한 전압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여기서 얘기하는 속류는 뭐냐면 방전을 할 때 계속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전을 시작하고 나서 전압이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전을 멈춰야겠죠. 계속 흐르는 전류를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차단하는 능력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 만약 정상적인 범위 안에 전압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방전을 하고 전류를 흘려준다면 이거 지락사고예요. 그죠? 네. 그래서 속류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요거 4가지. 피레기 구비 조건 단답형으로 잘 나오니까 요 암기해 주시고요. 설치 장소 역시 요것도 이제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철탑에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그림과 같은 송전 철탑에서 등가 성간 거리를 계산하시오. 자, 등가 성간 거리 공식 이거죠. 성간의 거리를 다 곱하고 3루트를 적용해 줘요. 자, 보면 자, 전선은 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전선이 매달려 있겠죠. 그러면 A와 B와의 거리, 요 거리, 요게 DAB고요. B와 C와의 거리, 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C와의 거리, 이 거리가 되겠죠. 자, 우선 AB의 거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8600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7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300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에 루트 씌우면 요 길이 알 수 있죠.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8300에서 6700을 빼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밀리미터 단위니까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야 돼요. 우선 일단은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 8.6. 8.6의 제곱.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에서 요 길이에 뺀 거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8.748m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BC의 거리죠,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7,700. 미터 단위로 하면 7.7m. 그죠? 7.7m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 7,300에서 8,300을 뺀 요거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여기가 더 짧으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죠? 네, 아무튼 간에 이 길이에서 그러면 삼각형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보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뺍니다. 그러면 8.3에서 7.3의 길이를 빼요. 그럼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 7.7의 제곱 플러스 8.3에서 7.3을 뺀 길이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예, 요거 그림 요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거보다 B보다 짧아야죠. 그죠? 요렇게 B보다는 짧고 A보다는 조금 길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하면 7.765m. 자, A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것도 삼각형 요렇게 그려보면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600, 8.6 더하기 7.7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면 요 길이 요것과 요것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7,300에서 6.7을 빼면 요 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7.3-6.7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6.311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DAB 8.748 곱하기 DBC 7.765 곱하기 DAC 예, 요렇게 곱해주고 3루트 요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요렇게 계산하면 등가 성간거리는 10.347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A점, B점, C점 이렇게 그려놨죠. 예, 여기 철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요 중간점이 2점입니다. 2점. 요 중간이 여기고 A, B, C점이 B보다는 약간 짧고 A보다는 약간 길게 예,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DAB, 얘가 DBC, 얘가 DA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간 성간거리 구하면 10.35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간격이 400mm인 정사각형 배치에 4도체에서 소선 상호간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계산하시오. 자, 요게 이제 도체가 4개가 이렇게 가설되어 있는 경우 요때의 등가 성간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6루트에 2 곱하기 그 도체들 사이 간의 거리, 간격이 되겠죠. 여기는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간격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400mm 해서 6루트 2 곱하기 400 곱하기 기본 단위 메타 단위로 환산해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이때 등가 성간거리는 0.448m가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PL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줬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레더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사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레더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역시 처음에는 답안을 암기하시고요.
이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자, 보면 str, 이제 스타트 한다는 얘기예요. 스타트. P00, 주소가, 이제 번지가 P00, OR이면 병렬이죠? P00과 병렬로 P01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str not 02, 부정의 P02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OR, 병렬이죠? 병렬, P003.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요. 이것과 이것이 AND, 직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요 직렬이죠? 직렬. 그리고 AND not, 요것과 AND, 직렬이죠? 직렬. P004의 not 해서 출력이 P10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역시 이거 먼저 암기해 주시고 하나씩 따져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선식 배전선로가 구성되어 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0.5옴/km라고 한다. 자, 보면 가로 1번,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자,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성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10A, 20A, 20A가 흐르는데 다 역률이 달라요. 이럴 때는 10A, 20A, 20A 더해서 50A구나.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역률이 다를 때는 복소수로 환산을 해준 다음에 복소수로 계산을 해주고 그 복소수를 가지고 다시 그 크기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역률이 주어졌을 때 복소수 계산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복소수 계산할 때는 i의 코사인 세타. 요 역률이 지상일 때는 마이너스, 진상일 때는 플러스예요. j 사인 세타로 복소수로 나타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역률이 지상 역률이라고 보고 계산한 거예요. 지상 역률. 그런데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 뭐 지상으로 보든 진상으로 보든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우선 복소수로 나타내 보면 10 코사인 세타 1이죠? 1 플러스 여기 지상으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j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10A 나옵니다. 예, 한번 볼까요? 20에 코사인 세타 0.8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 C 보면 전류는 20A, 코사인 세타는 0.9, 사인 세타는 뭐 마이너스 j, 사인 세타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있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의 이 세타, 코사인 세타의 세타죠. 요 세타를 알면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타를 구하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0.9 하면 이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0.9를 요 세타 부분에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뭐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 사인 세타죠. 그래서 세타 부분에 아크 코사인 0.9 요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요 내용으로 그냥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0.9 마이너스 j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9니까 0.9의 제곱이다. 요렇게 정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답 똑같이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요것들을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이제 정리해서 답을 내면 44-j 20.7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 암페어 단위죠? 요 크기를 나타내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48.63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역률이 다른 전류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체 선로 손실은 몇 와트인지 계산하시오. 자, 이게 3상이죠? 3상. 3상의 전력 손실 어떻게 구할까요? 3 i제곱 r로 구하죠. 그죠?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손실 구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손실 3 i제곱의 r로 구하면 3 곱하기 48.63의 제곱에 곱하기 저항. 문제에서 0.5 줬는데 0.5는 ohm per km예요. 근데 여기 이 공식에서의 저항의 단위는 ohm입니다. 그러면 ohm per km, ohm per km 단위를 ohm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km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랑 약분돼서 ohm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ohm per km 단위인 0.5 적용하고요. 길이 km 단위인 3.6을 적용하면 얘가 이제 전력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전선의 전력 손실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력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10A 10A의 제곱 곱하기 0.5 ohm per km에다가 거리 1km 곱해줘서 구한 거고요. 그 얘는 여기에 전력 손실입니다. 이쪽에 전력 손실. 보면 전류는 20. 그래서 3 곱하기 20의 제곱에 0.5 ohm per km의 길이 2km. 해서 요렇게 각 구간의 전력 손실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전체 전력 손실은 14,120.335W. 여기서 어쩜 반올림하면 14,120.34W가 되겠습니다. 예,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 3상에서는 3i제곱 r이라는 거 요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요 문제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그림과 같은 3상 3선식 배전선로에서 불평형률을 구하고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판단하시오. 자, 3상 3선식에서의 불평형률, 설비 불평형률, 총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3분의 1의 단상부하의 최대와 최소의 차. 보면 총부하 설비 용량, 이거 다 더한 거죠. 다 더해주고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분자는 단상부하 뭐 있죠? 단상부하가 2개 연결되어 있는 상, 요거 3개가 있네요. 이 3개 중에 최대와 최소의 차, 최대 90kVA 되고요. 최소는 30kVA가 되겠네요. 그래서 90-30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설비 불평률은 66.667%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상 3선식에서는 설비 불평형률이 30% 이하가 되어야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보다 큰 66.67%이기 때문에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상 3선식의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직접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전격 출력이 1500kVA, 역률이 65%인 전동기 회로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 96%로 개선하고자 한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콘덴서 용량을 구하시오. 우리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근데 이 문제는 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표를 이용해서 이 K를 구합니다. K는 뭐냐면 표를 이용해서 결정되는 상수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문제에서 준 전격 출력이 되겠고요. 요 코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개선 전의 역률이 되겠습니다. 보면 우선 여기서는 이 K를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보면 개선 전의 역률 65%라고 했죠. 그래서 0.65 그리고 개선 후의 역률 96%, 0.96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한 상수값이 88이다 라는 걸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88은 88%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88 곱하기 문제에서 준 전격 출력 1500 곱하기 개선전 역률 65% 0.65 하면 이때 콘덴서 용량이 858k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콘덴서 용량을 구할 때 표를 주면 이렇게도 구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3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보고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그냥 영상을 눈으로만 보고 공부 끝났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기는 시험 보러 가서 적어서 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꼭 적는 연습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도 내가 직접 풀어보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직접 답을 내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 보고 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